이 기능은 정말 정식으로 꼭 지원해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3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빠르게 살펴보고 폴드 3에 정식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기능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우선 전작과 함께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커버 디스플레이의 크기나 펀치홀 사이즈가 거의 같습니다. 후면은 둘 다 매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 모양은 완전히 달라지긴 했는데요. 카메라 구성은 초광각과 광각 또 2배 망원으로 전작과 똑같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디자인이 더 군더더기 없이 잘 다듬어진 모습인데요. 마치 두 개의 폰을 겹쳐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힌지의 높이도 이번이 더 낮아지면서 평평해졌고요. 폴드2는 가운데로 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모습이었다면 폴드3는 두께 변화 없이 일정한 모습입니다. 이제야 진짜 제대로 펼쳤다라는 느낌이랄까요? 이젠 가운데가 두꺼워지지 않고도 견고하게 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를 보면 가운데 주름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켜게 되면 바로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카메라 UDC입니다. 화면이 꺼져 있거나 검은 화면에서는 전작과 똑같이 카메라 구멍이 보이지만 화면이 켜지면 아몰레드 픽셀 소자가 발광하면서 풀스크린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카메라 구멍을 아몰레드 소자로 꽉 채워버리면 카메라가 빛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화소수가 듬성듬성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픽셀 때문에 특히 단색 배경일 때 이 부분에 이질감이 더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UDC가 예상했던 수준 그대로 나와줘서 크게 놀라거나 반감이 들진 않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UDC 부분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사용하면서 컨텐츠를 보게 되면 눈에 거의 안 띄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전작 Z 폴드2의 펀치홀과 여러 장면을 비교해 드릴 테니까요.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보다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에서 더 체감되는 것은 카메라 화질입니다. UDC는 수광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픽셀 소자 사이사이로 빛을 받아들이면서 빛 번짐 효과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카메라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 펀치홀 카메라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화질적인 면에서 대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유저에 따라서는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꼭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구매 전에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화질은 꼭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면 카메라 화질은 전작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단지 샤픈 효과가 조금 더 많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폴드3에서 반가운 점은 멀티 윈도우를 더 잘 만들어줬다는 점인데요. 3분할 멀티 윈도우가 폴드2에서는 오른쪽에 2개, 왼쪽에 1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폴드3에서는 왼쪽에도 2분할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더 반가운 것은 2분할된 화면도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그동안 이 창 크기 조절이 안 돼서 화면 분할 기능을 잘 안 썼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되다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또 세세하게도 이 분할화면 테두리 디자인도 곡면으로 바뀌었고요. 화면을 분할할 때 이 애니메이션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뻐졌습니다. 또 하나 추가된 기능이 있다면 화면 우측에 독바처럼 자주 쓰는 앱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설정에 유용한 기능, 실험실로 들어가서 즐겨 찾는 앱 고정하기를 활성화시켜주고 엣지 패널을 열어서 고정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독바 크기만큼 화면을 잡아먹게 되고요. 또 화면 상단 아이콘들이 카메라 왼쪽으로 이동해 버리는 등 단점도 있습니다. 꼭 추천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더블 기기에만 쓸 수 있는 플렉스 모드 패널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폴드를 접었을 때 화면 상단에는 앱이 표시되고 하단에는 컨트롤러가 표시되는 기능인데요. 컨트롤러에는 기본적으로 상단바 내리기, 화면 캡처, 밝기 조절, 음량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미디어가 재생되는 앱이라면 미디어 조작 버튼도 나타나고 타이핑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키보드가 띄워지기도 하죠. 설정에 유용한 기능, 실험실로 들어가서 플렉스 모드 패널을 선택해주고 적용하고 싶은 앱들을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더블 기기만이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능일 텐데요. 근데 여기 좀 남는 공간도 너무 많고 기능이 좀 허전해 보이지 않나요? 컨트롤 아이콘을 한쪽으로 치우고 남는 공간을 노트북 터치패드처럼 쓸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접근성 기능에 있는 커서 기능을 이용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 터치패드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로 화면 분할 멀티 윈도우 창 중에 하나를 터치패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필요할 때 엣지 패널에서 터치패드를 꺼내 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편법이라 마우스 커서만 움직이는 정도로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삼성에서 정식 지원을 해준다면 디자인도 더 예뻐지고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제스처 기능까지 지원되면서 스크롤이라든지 앱 전환, 확대 축소 같은 기능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갤럭시 폴드만의 상징적인 기능이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폴더블 기기의 가치를 한 차원 높여주는 매력적인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또 이번에 추가된 방수 기능은 정말 반갑죠. 이게 벌써 적용된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폴드3에 적용된 IPX 8등급은 담수 기준 수심 1.5m에서 30분을 견딘다는 뜻인데요. 안심하고 물속에서 막 쓴다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이제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약한 물로 씻어내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S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Z 폴드 3에는 폴드 전용 S펜을 따로 사용해야 됩니다. 기존 S펜들은 경고 문구가 뜨면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폴드용 S펜은 펜 촉에 둥글고 부드러운 고무를 적용하고 내장형 스프링을 적용해서 경도가 약한 폴드 화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혹시 필기감이 다를까 걱정했었는데 기존에 쓰던 S펜과 다르지 않게 쓸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접히는 부분의 필기도 이상 없이 잘 되는데요. 특히 삼성이 S펜을 인식하는 디지타이저의 접히는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타이저를 아예 두 조각으로 나눠버리고 디지타이저가 없는 접히는 가운데 부분에서는 S펜 신호를 계산만으로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디지타이저가 없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S펜을 구현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번 Z 폴드 3는 잘 다듬어진 디자인과 함께 기술적으로 세 가지의 큰 도약을 했습니다. 갤럭시 S21과 같은 방수 등급, 풀스크린을 구현해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리고 S펜 지원. 이 세 가지의 변화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벌써 완벽한 폰이 됐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갤럭시 폴드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겠죠. 이번 Z 폴드 3는 다음 모델은 또 얼마나 발전할까 하는 큰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모델임은 분명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거잔 비노트였습니다.